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이고, 특히나 이제 블로그나 SNS,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SNS를 잘만 활용을 하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또 이제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부업으로서 쇼핑몰 창업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모델처럼 내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쇼핑몰을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사업이 잘 돼서 커져서 또 이제 본업을 CEO로서 당당하게 홀로서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쇼핑몰을 창업을 했던 경험자로서 그 사업을 제가 직접 사입부터 그다음 판매까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주 분들도 저를 많이 찾아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죠.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매출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특히나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고생해서 번 돈을 전부 다 세금으로 내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쇼핑몰이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조언도 많이 얻고 하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규모로 하다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주변의 조언을 얻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아깝게 번 돈을 모두 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아셔야 될 거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또 부가세를 많이 내지도 않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서 환급받을 부가세가 얼마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쇼핑몰이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초기에 대량의 재고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만약에 인수하신다고 하시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규모가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많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측면에서는 사실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부가세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을 환산했을 연간 4,8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했는데 매달 1,000만 원씩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1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억 2천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8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7월 달에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것은 영세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부가세를 그래도 적게 낼 수 있는, 사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영원히 간이과세자일 수는 없어요.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지 않고 만약 매출액이 적게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내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시는 것 뿐이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간이과세자일지라도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10%를 더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부가세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는 이 비용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처음부터 대박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세청의 중점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엄격한 세금 관리를 요하게 되는데, 아무리 대박이 날 것 같아도 개인 사업자로서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이 되는 금액 1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사업자보다 더욱더 엄격한 회계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물론 세금 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어느 정도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매출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 한 13억, 14억 이 정도 될 때쯤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장기와 세금계산서의 차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동대문 도매상으로부터 장기를 받게 되거든요. 장기에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업체별로 다른데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일 마감일은 며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며칠까지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해 주세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은 공급 가액, 그러니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단 매입을 해왔다가 그 다음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별도로 받으시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굳혀져 있습니다. 장기만으로 매입 증빙이 된다 혹은 부가세 때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세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형태로 받으셔야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즉 부가세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거래처별로 모아두셨다가 그러니까 월별로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다 도매업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월에 만약 발행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달에 말일 정도에는 거래처별로 장기를 모아서 그 금액을 거래처에 전화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각각 요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업체별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 기한에 한 번씩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꺼번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거래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도 매달 챙겨두실 수 있으면 매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는 영수증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매출액을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쇼핑몰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독립몰, 메이크샵이나 카페24, 고도몰 등과 같은 자체 사이트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자체몰만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11번가, 그 다음 옥션, G마켓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뭐 네이버 페이라든가 그다음 다음 쇼핑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매출들을 별도로 다 집계를 해서 매출을 절대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 사이트에서 정산 관리 등의 그 메뉴에서 매출액을 조회를 해서 매출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또 네이버 페이, 11번가, 뭐 쿠팡, 위메프 이런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정산관리나 이런 매출 내역, 부가세 자료 조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용어로 있는데 그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매출액을 별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오픈마켓 매출을 누락하면 국세청에서 알까요? 네, 당연히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픈마켓들은 여기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있죠.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출을 해준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아가죠. 그리고 그런 오픈마켓 업체들은 그 수수료 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그 수수료 매출을 가지고 매출을 역산을 하게 되고요.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시게 되면 이게 11번가, G마켓, 옥션 등과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곳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매출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 11번가에서 뭐 100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11번가에서 수수료가 10원을 빼갔다. 그러면 나에게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90원이기 때문에 90원에 대해서 매출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100원에 대해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에 매출액인 100원에 대해서 매출액을 잡아주셔야만 100원에서 그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 10원이 끊겨있기 때문에 100원에서 10원을 뺀 90원으로 결국에는 90원에 대한 부가세를 제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매출액을 잡을 때는 이 수수료가 차감되기 전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비용으로 세금 계산서가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제한 금액을 입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비용을 제하기 전 매출액으로 매출액을 반드시 잡아줘야만 매출 누락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인건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쇼핑몰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이게 혼자서 뭐 사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입삼촌이나 직원을 쓰기 시작을 하죠. 그 경우에는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입삼촌들은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사이트를 통해서 사입삼촌 사이트를 통해서 사입삼촌에게 이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입삼촌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은요. 사입삼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셔서 사업소득자로 3.3% 원천 징수를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입삼촌에게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할 때 그 중에서 3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96만 7천원을 입금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33,000원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이 드리는 그 납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입삼촌의 대부분이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입삼촌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입삼촌의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사입삼촌에게 대급을 지급하면서 그러면 사입삼촌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시게 되죠. 사업자가 간이가세자나 또는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이 세금계산서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업이나 혹은 휴업 상태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그 상태를 휴업인지 폐업인지 혹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시는 데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인건비 신고도 안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되는 경우라면 통장 내역을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적격한 증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입삼촌에게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0만 원의 가산세를 대표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시게 되죠. 사후 검증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사입삼촌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증 서류도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인건비 신고 혹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핑몰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매출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세금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의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세금 관리를 잘 하셔서 쇼핑몰 대박 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접 관리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저희 디자인텍스와 같은 쇼핑몰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텍스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